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에겐 어떠한 입장이 있었냐면 강력한 반공주의에 동의하는 사람만이 대한민국의 적법한 국민인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손승호입니다. 네, 오늘은 해방 이후에 한국에서 인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 얘기를 좀 들으시면 왜 기독교 쪽에서 이제 인권을 무기로 삼아서 군사 정부와 대결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해방 이후에 이제 인권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곳은 정부예요. 특히 이제 미군정이죠. 미군정이 포고문 제1호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걸 딱 발표를 하면서 왜 미군이 조선을 점령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는데, 그때 종교상의 자유와 인권의 보호를 위해 미군이 조선을 점령하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미군은 이제 조선인들에게서 조선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일부분을 점령하는 개념으로 들어온 거니까요. 그렇게 됐죠. 그때부터 한국의 이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책무로서 인권은 언제나 강조되어 왔어요. 하지만 미군정이 이제 뭐 개인의 자유, 뭐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뭐 한국의 인권을 보호했냐 미군정이 한국인들의? 그렇진 않아요. 네. 어느 정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냐면 미군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뭐, 네, 인권은 무슨, 네. 근데 이후에 들어오면 이제 이승만 정부가 오잖아요. 이승만 정부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처음으로 한국인들의 국민 국가를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한반도라고 하는 영토를 갖고 있는. 물론 임시정부가 이전에 있긴 했지만 그 임시정부는 정부 국토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를 할 수 있는 정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수립되면서 명실상부하게 이 영토 안에 있는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만들어야 되냐면 누가 우리의 국민이냐라는 거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국민국가로 이제 근대 이후에 국민국가로 이렇게 넘어오는 나라들은 대체로 민족 단위로 국민국가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누가 우리 국민이냐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민족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그냥 국민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가 분단되면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나라들처럼 민족이 국민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엄격하게 구분되는 다른 종류의 국민이 필요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이때까지 뭐라고 얘기해 왔냐면 양민이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선량한 국민. 네. 우리가 한국전쟁기에 굉장히 무수한 민간인 학살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해 왔냐면 양민학살이라고 얘기해 왔어요.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제주 4.3 사건 추도식에 가셨다가도 많은 양민이 학살되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걸 듣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왜 양민이냐? 선량하지 않은 국민은 그럼 죽어도 되는 거냐? 학살당해도 되냐? 근데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에겐 어떠한 입장이 있었냐면 강력한 반공주의에 동의하는 사람만이 대한민국의 적법한 국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이 양민으로서 적법한 법적 권한을 갖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따졌을 때 이승만 정부도 당연히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근데 이승만 정부의 말하는 인권은 뭐냐 하면 반공이 곧 인권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1950년 12월부터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을 기념해요. 1950년 12월인 거죠. 그러니까 인권 선언의 날이라고 하는 거는 유엔의 인권 선언이 발표되었던 걸 기념하는 건데, 그 유엔의 인권 선언이 12월 11일 정도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12월 둘째 주 정도에 인권 주간에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1950년에 6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 한국 전쟁이 있었죠. 한국 전쟁이 있고 나서 갑자기 이승만 정부가 12월에 인권의 날을 기념을 하면서 무슨 얘기들을 하냐 하면
우리의 인권이 어디에 있냐? 철두철미하게 이 국민들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세력들을 발본색원에서 없애는 거. 예. 거기에 우리 한국의 인권에 문제가 달려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인권을 오늘도 지키기 위해서 국군들이 저 앞에서 전쟁하면서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개개인의 인권이 언제 가장 무력화될 수 있냐면 전쟁기에 무력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인권의 반대말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전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승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반공이 곧 인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는 것이 한국의 인권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고 주장해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정부가 얘기하는 인권 보호 대상이 누구냐,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인권 보호의 대상자로 나라가 인정해 줬어요. 전쟁 고아 또는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과부들. 네. 보통 이제 전쟁 미망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전쟁 미망인이라고 하지만 아직 못 죽은 여성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망인이라는 말은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 두 종류만 이렇게 해줬다라는 거는 인권의 보호 대상자를 국가가 이렇게 설정한 거죠. 북한으로부터의 피해를 입은 사람만 나라가 인권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의 인권이라고 하는 건 네, 철저하게 반공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반공을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권 침해가 아닌 겁니다. 재헌헌법을 만들 때 조봉암이라고 하는 그 한국의 진보 정치의 원조라고 불리시는 분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당하셨는데, 이제 나중에 간첩이 아니었던 거에 다시 밝혀지고 복권이 되신 분이시죠. 이분이 재헌국회 때 막 화내는 장면이 나와요. 왜 화를 냈냐면 헌법에 고문 금지를 빼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장 제도를, 사후 영장 제도를 용인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재헌국회 때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본적으로 고문이라고 하는 건 정보 습득을 위해서 용의자에게 국가가 행사하는 물리적인 폭력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고문을 통해서 얻어낸 자백은 법정에서 갖는 근거로서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입장인데, 이승만 정부는 아예 의도적으로 고문이라는 걸 금지하는 걸 헌법에서 뺀 거예요. 왜 뺐냐? 치안 유지를 위해서. 예. 당시 남한 단독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남한의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서울 지역만 놓고 봤을 때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쪽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산주의를 배격해야 되는 이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고문이라고 하는 걸 놔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사후 영장제도라는 건 뭐냐 하면, 보통 국가 권력이 사람을 잡아 가두려면 먼저 영장이라고 하는 걸 제시를 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당신의 신체의 자유를 일부 기간 동안 제한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통보를 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애초에 그냥 자기들이 필요하면 잡아 가둬놓고 나중에 영장 청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1950 몇 년이지? 3년인가? 4년인가? 이제 서울 지방 검찰청의 기록을 보면요. 영장 신청이 약 3,300건 정도 돼요. 예. 그러면 영장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3,000건 정도 영장이 나와요. 그냥 신청만 하면 영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이 중에 3분의 2, 그러니까 1,800건 정도의 영장이 사후 영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으로 먼저 영장을 만들고 나서 그 사람한테 영장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런 혐의가 있으니 잠깐 같이 가시죠 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잡아다가 가둬놓는 게 3분의 2 더 많았다라는 거죠. 더 웃긴 거는 이 3분의 2의 사후 영장 중에 절반 이상이 불기소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뭐냐 하면, 일단 아무나 잡아서 가둬놔. 그 다음에 고문해도 되니까 막 때려요. 막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 혐의가 없어. 그래서 기소하지 않고 풀어주는 게 절반이 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정말 국민들의 자유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다만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와 대척되는 남한이라고 하는 멋진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인권이란 말을 썼을 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